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11월 첫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한국경제 11월 4일자 기사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웩플레이션, 후려치기 혹은 강타를 뜻하는 웩이라는 단어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웩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호황과 불황 사이에 물가 파동으로 인해 물가 하락에 이은 강한 물가 상승, 요거를 뜻한다 하고요. 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의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맞고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근데 통화가 화폐량이 또 풀렸죠. 그거에 따른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금주 원픽 기사 마찬가지인데요. 11월 3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현재 시황을 좀 나타내는 기사라서 가지고 왔고요. 주택 거래는 줄고 인허가는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9월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감소했고요. 수도권은 2.3% 정도 감소했으니까 전국적으로 좀 많이 이제 감소한 반면에 지방은 조금 올라간 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 거래는 활발했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조금은 거래량이 증가됐다. 그리고 서울은 사실 전년 대비 인허가율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인허가율 보시면 62% 증가했고요. 수도권은 21%, 그다음 지방 23% 증가해서 향후의 물량은 조금씩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뜻깊은 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 회색이 전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6.3%가 전세가 줄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9.7% 줄었죠. 이거는 사실 임대차 3법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거꾸로 늘었습니다. 18%,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 19%까지 올랐고 지방도 7% 올랐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임대차 3법의 폐해를 그대로 나타낸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거래 급증, 풍선 효과 아니냐라고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집값 상승에 따른 최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6억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몰린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6억 이하 주택 매수 시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 제외하면은 더욱더 중저가 아파트의 풍기 현상은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당분간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상품인데요. 서울의 꼬마 빌딩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의 중소형 빌딩 시장,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규제 이후 달아올랐으나 올 3분기 거래량 금액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향 변곡을 맞았다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기대심리 가세에서 당분간 공급 부족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쉽게 금액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지만 사실 조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상승됐다라는 것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시면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기점으로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꼬마 빌딩에 대한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럴까요? 거래량하고 그다음에 거래 금액도 변동이 있고 그럼 점차 줄어드는 당분간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대별 거래 상해 지역 보시면 50억 미만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쪽으로 많이 갔고 100억 이상 이제 100억 미만은 강남구나 이런 쪽이 있지만 사실 강남구는 거의 뭐 모든 금액대에서 상위지만 50억 미만이 없어져서 여기 물건이 없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꼬마 빌딩 지금 투자가 많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시점석으로 적당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분간 아파트나 이런 쪽의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투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지가가 과거 대비 많이 올라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서울시 민간 재개발 공모 대박, 강남권 포함 102곳 지원. 신속 통합 기획이라 그래서요. 뒤에 또 그 주말에 가까울수록 기사가 나왔는데 민간 재개발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제 25곳을 후보지를 1차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102곳이라는 곳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신청하겠죠. 서울 정부 주도의 그런 공공 재개발과 달리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정비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주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최근에 새로운 용어로 이제 도입됐고요. 이 102곳이 어떤 곳이었나 그래서 보시면 강남이나 이런 쪽도 꽤 많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 후반에 조금 기사 나온 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지방에 3억 이하 집 있는 2주택자 1세대 1주택처럼 양도세 중과 제외. 그래서 조금은 뭐 양도세에 대한 조금 개념 중에서 조금은 응용인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단 어떤 거 있죠? 1세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에는 제외가 되는 그런 상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3억 원 이하 주택 그 다음에 뭐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숙소로 제공한 주택,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사용 중단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주택,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주택,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및 채권 변제로 취득한 지 3년 이내 주택, 그 다음에 임대주택 등록 이후 종료된 주택 이렇게 해서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3억 원 이하나 이런 것들은 두 개 어느 걸 먼저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중요한 부분은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혜택은 못 받는다. 이 부분만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택자에 해당하는 그 내용도 조금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칼럼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책 26회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가 평균 12억 훌쩍. 네, 그래서 몇 주간 저희가 기사로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이제 좀 칼럼 비슷하게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오르는 집값 시장에 맡겨야 이렇게 나왔는데요. 26차례나 대책을 내놓았지만 통화량과 공급 부족 현상을 꺾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좀 시니컬한 기사도 논조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통화량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 않고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조금 시장에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츰 지금 많이 기조가 좀 바뀌고 있죠. 네, 교토부 장관님 바뀌면서 공급에 대한 얘기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전 국토부 장관님하고는 조금 논조가 바뀌고 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약적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2일자 기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직거래도 공개된다. 그래서 실거래가 시스템이 좀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왜곡 방지 차원으로 직거래 여부와 그다음에 중개사 소지 정보가 이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또 다른 정보가 좀 더 생기겠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장이나 창고의 실거래가도 공개될 예정이라니까 점점 더 모든 그런 거래가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왜 필요할까요? 직거래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80%냐 90%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거래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그런 거 하셔야 되고요. 중개사 소재지는 먼 곳에 있는 곳이면 금액에 대한 신빙성이 좀 없겠죠.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나 아니면 좀 왜곡된 금액이 나올 거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중개사가 하는 금액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소재지까지 표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1월 2일자 기사입니다. 2030 영영 집 못 살까봐 겁나 7억대 집 매입에 대출 3억 3천 정도를 대출 받았네요. 보시면 이제 은행빚도 모자라서 부모 찬스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고요. 막차라도 타 안심이라는 부류와 과한 대출 그리고 부실 우려로 거품을 존재한다는 부류 이렇게 이미 신중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지역이 높은 곳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 성동이나 강서 그다음에 이런 쪽이 몇 년째 계속 지금 상승세 상위권에 있고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투자 가치도 좀 보고 가격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강서 지역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저평가된 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동구는 워낙 이제 좀 강남과 가까운 그런 입지적인 위치도 좀 더 평가받는 것 같고요. 오히려 영등포나 동작, 마포는 순위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3일자 기사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1호는 신한빌라 재건축 부담금 면제받는다. 공공 직접 시행이라 그래서 요거에 이제 뭐 신한빌라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조합이 아니라 LH 등이 공공의 땅을 수용해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면제되고 1단계 종사양 또는 법정 용적 상한 용적률을 뭐 120%까지 상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메리트가 많죠. 그래서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니까 시장의 공급에 대한 조금은 이제 공급을 제도를 풀어서 공급을 촉진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여기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시장의 시그널 계속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대적인 공급은 아니지만 계속 공급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조금은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3일자 기사입니다. 한강뷰가 뭐길래 용산 여의도 재건축 진통. 네, 한강뷰 예전에 비해서 한강뷰에 대한 프리미엄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포 쪽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뷰 이제 더 이상 거긴 재건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으로 몇십 년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뷰가 결국은 그 집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죠. 그것이 작게는 뭐 몇 억에서 크게는 뭐 거의 몇십억에 가까운 금액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뷰가 다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에 따라서 집값이 수억 차이가 이미 나고 있고요. 용산 여의도 일부 아파트들은 재건축 때 조망 보장이 안 되면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추진하기도 하고 있고, 동호수 배정이 불리해질까봐 통합 재건축에서 빠지겠다. 우리는 이미 한강을 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닌 곳과 해야 되겠냐, 이런 기류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날로 커지는 조망권의 가치는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요. 1990년대에는 오히려 한강 조망권보다는 역과의 거리, 그리고 중심 그 지역하고의 거리, 이런 것이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한강의 뷰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적은 평이지만 더 많은 금액을 평당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단지도 배치도 보시면 저희가 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설명드렸지만 가운데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인 단지나 이렇게 좀 도로변에서는 떨어진 단지가 오히려 로얄동으로 쳤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특이한 뷰를 가지고 있다든지 조망이 좋다든지 이런 쪽으로 평가가 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도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시세를, 현 상황을 반영한 기사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11월 3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소득 3배 뛸 때 상속세 면제 한도 21년치 10억. 네.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 상속세에 대한 논의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제가 개편된 게 2000년이라고 하니까 거의 21년째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이후에 국민 소득은 3배가 됐는데 상속재산은 8배 급증했음에도 세제는 그냥 그대로 기준 10억을 하고 있다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논지고요. 20억으로 올려야 된다는 제언까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까지 있었던 기사라서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작권 문제만 없으면 저희가 기사를 다 하나 읽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어려운 거 조금은 이렇게 미리 양해를 좀 드립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3일자 기사입니다. 수능 전 인테리어 공사 금지, 강남 아파트 소음과의 전쟁. 사실 소음이라기보다 민원과의 전쟁이죠. 이제는 서로 못 참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민원을 하면 이제 막 단지끼리 서로 세대끼리 싸우고 하는데요. 수학능력 시험 다가왔죠. 11월 18일. 고3이 이제 일주일 전에 온라인 수업으로 돌입한다니까 그 마지막 한 주가 얼마나 서로 긴장감이 높겠어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벌써 입주민들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피해달라라고까지 미미리 양해의 박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간의 민원 갈등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기사는 그렇게 썼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뭐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점 반영해서 인테리어 업체들도 조금은 그 시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낡은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이 소음, 세대 간의 소음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이런 공법, 얼마 전에 뭐 소음, 층간 소음을 막는 그런 신고공법도 나왔다, 이렇게 저희가 기사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도입이 돼서 주거의 질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주거의 금액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금액만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조금은 정책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월 4일자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용적률 40%포인트 더 아파트 리모델링 힘받나.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요. 리모델링법은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30에서 4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새 기준에 따라서 기반시설 정비하느냐,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느냐, 그 다음에 열린 놀이터를 거나 공유 이제 주차면을 확보하느냐, 가로 활성화에 이제 앞장섰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수 최근에 이제 꽤 많은 그런 리모델링 단지들 나오고 있어요. 점점 큰 단지들이. 예전에는 뭐 200세대, 300세대가 리모델링 했다면 지금은 보시면 900세대, 뭐 1000세대까지도 리모델링 하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 선호 현상들이 이런 리모델링으로도 조금 도시가 정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기사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11월 4일자 매일경제기사입니다. 강서, 용산, 중량순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 서울 아파트가 지금 뭐 고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에 전부 서울의 이제 25개 중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강서구는 19%, 용산구도 18%, 중랑구도 16%로 매물이 많이 늘었고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매물이 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연관된 기사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일경제 11월 4일자 기사입니다. 비규제 일체 더사 일시 2주택 꼼수 절세 못한다. 꼼수라고 그러니까 또 눈이 조금 이제 깜짝 트이시죠. 사실 꼼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시행령 유권 해석 법의 조문이 좀 애매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고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매수하는 꼼수 절세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기재부의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건 사실 진작에 질의했을 때 바로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이 한 주택을 매입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시 B를 매도할 때 B주택의 보유 기간은 직전에 이제 A의 양도 시점부터 계산한다라고 딱 못 박아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또 1년이나 2년을 소급해서 적용받는 거는 안 된다라는 못 박은 해석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규제 지역 1채를 더 사서 일시적인 2가구를 만들면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4일자 기사입니다. 외국인 주택거래 급증하자 정부 뒤늦게 보유 현황 조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있고요. 다주택지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죠. 근데 외국인은 규제에서 제외가 되고 거래는 활발해진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최근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서야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작성 마련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용역을 이제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서야 조금 그렇게 보완이 되겠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 용역을 착수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5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대출 묶여 집 못 사. 네.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됐다. 그래서 전국 매매 가격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합니다. 전세값은 상승폭이 좀 유지됐다고 하는데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거래활동과 매수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대부분 지역의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1월 5일자 기사 비슷한 내용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대출 규제의 금리 인상 우려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주춤 매물도 늘어 비슷한 논조죠. 그래서 서울대 아파트값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나오고 있긴 한데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주춤하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다만 이미 15억 초과 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받아온 강남권, 마포, 용산 등은 여전히 상승률 유지했다. 조금 뒷부분이 다른 논지라서 조금은 다른 내용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 평가를 내리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은 이미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승폭의 둔화가 되는 거냐 아니면 그만큼 강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냐에 대한 평가는 사실 지금 내리긴 조금 빠른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11월 5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전셋값 내년에도 6.5% 오른다.
작년 계약갱신 풀려 불안하다.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사년이라고 하는데 내년 집값에 대한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집값이 전국 대비는 2%, 수도권은 3%, 지방은 1%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올해 9%나 상승한 거에 비하면 많이 축소가 된 거죠. 하지만 내년에도 이제 매도자와 매수인 간의 눈치 게임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매도인은 호가를 내릴 이유가 많지가 않고요. 매수인은 선뜻 매매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아주 혼란적인 대치적인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집값을 하락세로 돌아섰다까지 보긴 않지만 상승세의 영향은 조금은 무겁다라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5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매수세는 줄고 매물은 쌓이고 부동산 투자 신중해야 할 시점. 논지가 조금 더 강해졌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곳에서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는 늘어나고 있다. 서울 경기를 포함해 상당수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어나고 있으나 당장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변곡점이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조금 섣부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 그런 모습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의견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인 것 같습니다. 11월 5일자 매일경제 기사고요. 대치미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 오세훈표 재건축 탄력.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져갔었죠. 신속 통합기획.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 간판 재건축 단지들인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래요. 그래서 신속 통합계획이 힘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정부 주도 공공개발이 외면받는 거에 비해서 시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좀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소유주들은 동의를 하고 그동안 목말랐던 재건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반감이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첫 단지가 좀 나오는 게 되게 귀추가 주목되고요. 저희가 아는 많은 단지들이 벌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재건축의 속도가 많이 느린 것, 신속통합기획이 얼마나 그 속도를 빠르게 조절해 줄지 시장은 계속 그 기대감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주도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다양한 뉴스 그리고 정책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가을 이사철에서 겨울 이사철 과외 그 가장 많이 이제 우리 학교 수험생 그 수능까지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 시기에 집값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또 내년에 세금에 대한 부분 지금 또 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금 차액이 점점 강화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또 뭔가 새로운 뉴스 나오면 저희가 또 칼럼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 지금 요즘 최근에 이런 트렌드나 이런 거 계속 보시면서 개별적인 물건에 대한 상담도 꼭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받지 않고 본인이 또 본인에 맞게 또 판단하시다 보면 사실 시장에서 오는 시그널을 미처 잘못 이해하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서 또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위드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몸 관리 잘 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